이게 나라입니까? 일은 죽어라 해도 남는 게 없는데 왜 아파트만 미친 듯이 오를까요? 지금도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폐업과 파산, 회생이 일상이 된 시대. 그런데 집값은 또 오른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의 민낯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들려오는 말, 이런 게 많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오르는데 내 가게는 손님이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집 없는 죄인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은 IMF보다 더 큰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여전히 강남 집값 상승을 주요 뉴스로 다루죠. 과연 지금 이 나라 정상입니까? 자영업자 파산회생 급증, 실제 파산 신청, 개인회생 수요 폭증. 재산도 많지 않은 이들이 청약 분양을 23채씩 무리하게 받았다가 감당 못하고 하산하차 파산 중인 사례도 늘어남. 일하지 않고 번 돈이 승리하는 구조. 집은 노동도 생산도 창조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확대 중. 자산 양극화의 심화.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자산만 오르는 기현상. 반면 실물경제, 거리상권, 제조업, 자영업은 침체의 끝. 집 가진 자는 웃고 땀 흘리는 자는 울고 있다. 부동산 중심 사회에 대한 현실 감각 유지하기. 지금의 자산 상승은 실물과 단절된 거품일 수 있음. 성급한 투자, 무리한 분양은 중도 포기 파산의 길. 내 삶의 밸런스 회복집보다 중요한 것들. 주거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와 현금 흐름을 먼저 고려. 실패한 투자의 결과는 결국 가족의 불행으로 돌아온다는 점. 전문가 공공 서비스 활용하기. 채무다시 같은 공공 채무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법률 상담, 채무 조정, 회생 등 홀로 끌어안지 말고 도움 요청. IMF보다 더 어렵다는데 왜 집 가진 사람만 웃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노동의 가치가 무너지고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 월급쟁이, 소상공인은 파산하거나 폐업하거나 혹은 노숙으로 내몰리는 상황인데 강남 아파트는 몇 달 새 수억 원이 오릅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아무리 일해도 집은 못 사겠어. 나는 일해서 1,000만 원 모으면 친구는 아파트로 5억을 벌었더라.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뒤처지고 빚내서 부동산을 잡은 사람만 돈을 버는 세상. 이건 정상도 아니고 공정도 아닌 사회 아닐까요? 실물 경기보다 자산 버블이 앞서가는 사회. 기업 중소상공인 폐업 급증. 고시원, 쪽방촌, 만화방까지 사실상 빈곤의 임시주거지가 되고 있음. 실제 노숙인 증가세 IMF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 B2가 정상화된 시장. 과거엔 대출하면 기계공장 설비였지만 지금은 중도금장금에만 대출. 자본이 생산이 아닌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구조. 부동산만이 계급을 나누는 기준. 노동소득보다 자산 수익이 훨씬 빠르고 크다. 변호사조차 느끼는 박탈감. 나는 1년에 5천 모으는데 친구는 집 하나로 15억 벌었다. 무리한 투자, 지금은 멈추십시오. 특히 청약 분양 2채 이상 투자는 입주 시점 겹치면 하산하차 파산 가능성 매우 큽니다. 실물 경제를 무시하지 마세요. 돈은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유동성에서 생깁니다. 무리하게 남들만큼 살다 보면 집은 남고 사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공 채무 지원 서비스 활용. 채무다시, 개인회생, 법률구조 상담. 절대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지금의 위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였습니다. 세계적인 이발 기술을 가진 분이었고 건물까지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숙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구나 인생의 한순간 예상하지 못한 추락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던 한 분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술자에서 노숙인으로 그리고 다시 삶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90년대 후반 남성들의 이발소 이용이 급감. 처음엔 적자가 조금씩 매출 감소 적자 누적. 이 변화를 느리게 몰락하는 곡선이라 부른다. 빚은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쌓인다. 친구,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리며 버팀. 결국엔 관계도 끊기고 사람까지 떠나간다. 인간은 의미를 잃으면 무너진다. 가족도 친구도 없어진 뒤엔 돈 벌 이유, 사는 이유조차 사라진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이분은 빚을 정리하고 나서 공공근로를 통해 가족에게 송금을 시작. 이때부터 알코올 중독도 멈췄다. 무리한 버팀 멈추십시오. 지금 혼자 힘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큰 파국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제도 등 국가가 제공하는 인간 회복의 장치를 활용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빚으로 무너지는 분들을 돕는 구조가 있습니다. 채무다시, 법률구조공단,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눈앞에 공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 건물은 또 분양이 완판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 원주로 도산대로 라인조차 공실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오늘은 이 황당한 현실 뒤에 숨어있는 진짜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경제냐. 소상공인자 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전통시장 폐업률은 40%에 육박하며 사람들은 줄줄이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심지어 상가 분양은 완판됩니다.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실물 경기는 무너졌습니다. 성범죄, 마약 사건 같은 형사 사건까지 감소 중. 이유? 흥청망청할 여력조차 없어진 것. 경기 침체가 법률 사건 수요도 줄이고 있음. 전통 상권조차 공실투성이. 신촌, 가로수길, 강남역, 도산대로. 이름만 들어도 번화가인 곳들이 지금은 빈 점포가 절반 이상. 그런데도 신규 분양은 완판. 옆 건물이 공실인데 새로 짓는 건물은 또 분양됩니다. 이유? 피부쳐 팔렸대요. 착시 마케팅. 구조적으로 완판이 가능한 이유. 분양가 10%만 내면 오케이. 8,090%는 대출로 충당. 은행 입장 원금 회수 가능하니 리스크 저금. 실수요자가 아니라 노후 월세 기대 투자자들이 매수. 피가 붙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P2000, P5000, 피가 붙었다는 말은 실거래가 아닌 허위 분양 마케팅일 수 있습니다. 공실률 먼저 확인하십시오. 주변 공실률, 최근 입주율, 임대 수요 등 직접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대출 구조를 보십시오. 내 돈 10%, 대출 90% 구조는 위기 시 내 모든 자산을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익형 상품이라면 더 신중하십시오. 상가는 공실 시 월세 수입 0. 아파트와 달리 매도 유동성도 낮아 극단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실투성입니다. 심지어는 건물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건물은 또 완판됐다고 합니다. 왜 망한 자리에 또 투자자가 생기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분양을 받고도 감당 못하면 파산도 못한다는 사실. 오늘은 그 진실과 구조 그리고 행동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강남 신논현 도산대로 일대에 가보면 이전엔 대단한 상권이었지만 지금은 공실이 줄줄이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보고도 피가 붙었다더라 10%만 내면 된다는 말에 속아 3개, 4개씩 분양받은 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10%만 내면 된다의 함정. 실제로는 신용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까지 보증금으로 돌려막고 피 붙으면 팔면 된다는 말에 속음. 소득도 재산도 없는 분들조차 여러 건 분양받음. 감당 불가 파산도 어려운 현실. 이자 만월 수백만 원. 돌려막기 끝에 재산, 소득, 분양권 해지도 불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뒤늦은 상담 이어짐. 소송? 99%집니다. 불완전 판매 입증, 사기 입증 거의 불가능. 협의 해지 안 되면 소송으로는 대부분 패소. 분양권 해지의 유일한 승소 사례는 극히 제한적. 단 한 가지 가능한 전략. 수분양자들이 집단 소송 제기. 시행사 계좌 가압류 시행사 파산 유도. 이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하지만 이 또한 고위험, 고비용 전략이며 개별 행동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지금이라도 분양권 취소, 소송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냥 해지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계약서, 약정서, 설명자료 등에서 고의적 허위 입증이 필요. 파산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도산법 요건 충족 소득구조 검토 자산 정리 필요. 상담 타이밍이 늦으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음. 미리 전문가 상담받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 파산 또는 회생 구조를 모르면 분양권에 묶인 채 고통만 계속.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 경우 재산보다 부채 구조가 핵심. 지금이라도 내가 왜 분양받았는지 돌아보십시오. 피가 붙었대서 노후 월세 수입용이라서 이 착시가 가장 많은 파산자를 만듭니다. 분양권 취소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원은 쉽게 가압류도 안 해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으로는 거의 100%집니다. 분양 해지 오직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분양권 해지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상가 분양을 받아 수억 원의 빚을 안고 계신 분들, 이자 감당이 안 돼서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냥 소송해서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법적 근거, 입증 자료가 명확할 때만 가능. 단순히 분양가가 너무 비쌌다, 분양 사기가 의심된다. 절대 이유 안 됩니다. 소송으로 분양 해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불 완전 판매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자체가 매우 어려움. 실제 승소율은 1%도 안 됩니다. 오직 두 가지 방법만 유효합니다. 게임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진입. 도산법상 해지권 자동 부여. 상대방 동의 없어도 계약 해지 가능. 집단 소송 가압류로 시행사 파산 유도. 여러 명의 수분양자가 공동 소송. 시행사 계좌 가압류 파산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상가 분양가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콘크리트 빈 공간이 2030억? 저기 보통이 40억이야. 아무 근거 없는 부르기식 호가.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면 월세도 비쌈. 월세 비싸면 장사 안 됨 소상공인 파산. 파산의 연결고리는 착시 분양 구조입니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임대료도 높게 형성됨. 임대인이 버티기 위해 가격을 높이니 실수요는 파산, 공실만 증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못 보면 늦습니다. 분양권 취소하겠습니다. 소송으로는 거의 100%집니다.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해지하고 싶다면 회생 5파산 외엔 없습니다. 도산법상 해지권은 오직 파산회생 진입 시에만 가능. 이외 방법은 실행 불가. 분양 전에 꼭 해야 할 세 가지 확인. 현장 직접 가보기. 임대 수요 및 공실률 확인. 실제 월세 수익 계산 구조 따지기. 집단 행동. 너무 어렵습니다. 집단 소송, 계좌 가압류, 시행사 파산 유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지금이라도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상담 시점이 늦으면 법적으로도 손쓸 수 없음. 실제로 강남 신논현역 근처 한 평에 수천만 원에 분양된 상가, 공실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피가 붙었다는 말에 속아 34채씩 분양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자 만월 600만 원, 버는 건 2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취소하고 싶다고 오시지만 늦었습니다. 소송으론 안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할 때입니다. 공실 많은데도 완판됐다. 그게 위기의 징후입니다. 분양권 사면 살수록 막다른 골목으로 갑니다. 해지하고 싶어도 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분양권 소송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회생 파산, 그 외에는 해지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분양받기 전 직접 보고 검증하고 계산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그 한 사람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